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심화라고 해서 체제 개편된 뒤에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죠. 예전에 이제 고급과 중급이 있었는데 이것이 애매하게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심화와 기본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심화로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게 됐느냐 혹은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심화는 아무래도 47회라고 했지만 1회 시험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체제 개편된 다음에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면 좀 없었던 문제. 수능에서 수능 언어, 그러니까 이제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문제가 하나, 우리는 이제 기존에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문 하나 주고 두 문제가 출제되는 이런 유형도 출제가 됐었고요. 요게 이제 가장 큰 변화였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난이도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과 극으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출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고급에 대한 문제와 중급에 대한 문제를 섞어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고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것은 예전에 중급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심화에다가 넣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다 보면 수험생들한테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쉽게 내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던 47회였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48회 가면 조금씩 다듬어지겠고, 그리고 한 50회 정도 되면 또 안정화가 될 건데, 요번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선택지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 예전에 고급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선택지만 출제가 됐었는데 심화에서 어려운 문제가 사료에서도 선택지가 공무원 사료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1급이라고 하면 1급은 80점 이상이죠. 80점 이상. 그렇다면 마이너스 20점이잖아요. 요거를 틀린다고 해도 기본적인 거를 맞았다면 1급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설명이 좀 난해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역시나 유물유종 문제겠죠.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건데 이것을 딱 봤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죠. 설명 한번 봅시다. 단양수양계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못 끝냈다 그러면 계속 보는 거죠. 이 순배 이게 순배찌르개구나. 그렇죠. 이게 순배찌르개.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입니까? 몰라요? 이건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이 뒤에는 뭐예요? 주먹도끼 끝났죠. 뭐예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 이 후반부 가면 순배찌르개가 발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입니다. 유적에는 순배찌르개와 함께 돌, 날과 몸돌 등의 뗀석기.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힌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는 구석기 시대의 옳은 설명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그냥 바로 구석기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가락바퀴 또 뼈바늘 언제예요? 신석기, 원시적 수공업. 그렇죠? 세 번째 명도전을 이용해서 중국과 교역하였다. 이것은 철기시대에 중국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중국돈 명도전이니까. 자, 네 번째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역시 언제입니까? 철기시대죠. 자, 다섯 번째 의뢰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동 얘기가 나왔죠. 청동기 이후 상황이다라는 거죠. 청동기 그리고 가운데점에서 철기 시대도 가능한 아무튼 여기에서는 지금 청동기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2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뭐 2번 정도니까 연맹국가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입니다.
요 정도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소에서 고구려와 백제 왕족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았던 무엇을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의 뭐 조상격인가 봐요. 주제로 한 역사 강절 세 차례에 대해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여해라. 1강 송화강 유역에서 만들었나 보네요. 그렇죠? 두 번째 사출도. 자, 세 번째 일책 12법. 뭐 끝났어야죠. 사출도 일책 12법이니까 뭡니까? 부여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여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백제로 이렇게 유이민들이 건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뭡니까? 부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 신성구역인 소도를 두었다라는 거죠. 소도라는 것은 재정 분리사회를 얘기해 주는 거죠. 신성지역 소도, 사만이다. 틀렸죠? 자, 두 번째,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언제 열었습니까? 부여죠. 12월 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부여 영고고. 세 번째, 혼인 풍속으로 민면의리제 옥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틀렸고. 네 번째,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면 소말, 노비, 노비, 소말 그리고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그 뭡니까? 배상하고 데려오는 제도, 동해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목지국. 목지국? 그러면 이제 백제 전신 전국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목지국을 비롯한 많은 목지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지국을 포함한 많은 소국이구나라는 거죠.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만 중에 마한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부여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봐보자라는 거죠. 자, 삼국. 이제 삼국시대 고대 삼국의 항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전과 경쟁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가번 한번 볼게요. 비유왕과 눌지왕이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눌비 동맹, 굴비 동맹, 나제 동맹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근초광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고구려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성 전투죠. 4세기 때예요. 371년. 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지원해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토벌하였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신라 뇌물 마립간이 광개토대왕에게 요청을 한 건 399년. 그리고 이제 5만, 군사 5만, 보병과 기병, 군사 5만을 내려보내서 토벌을 한 것은 400년이니까 400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400년. 그렇다면 이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나가 먼저 나와야죠. 그리고 가가 나, 그리고 다, 그리고 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나, 다, 가. 4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쉬웠던 문제다라는 거죠. 네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근 왕을 찾아라 라는 거죠. 제위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사료가 두 개니까 하나씩 풀어봐야지요. 한번 위에 거 한번 봅시다. 왕. 하지만 이제 그 왕의 제위 기간이니까 똑같이 왕은 같을 것이고 같은 시대 왕 중에 일어난 사실 두 가지를 뽑았을 겁니다. 자,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서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로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명칭을 고쳐서 화랑. 원래 화랑은 누가 있었죠?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꿨다라는. 처음으로 설월랑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고 화랑에 여러 화랑이 있을 것이고 이 화랑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국선이죠. 국선으로 뽑으니 이것이 화랑의 국선의 시초다라는 거예요. 화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왕이 이찬 이사부의 명령에서 가라고 가라. 가야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습격하게 하였다. 이때 사다음 나이가 10대였는데 중군하기를 청했고 그 나라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병사들의 습격에 놀라서 막아내지 못했고 대군이 승세를 타서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죠. 이 왕이 가야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화랑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화랑도 6세기 때 진흥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세기 진흥왕 때 감 잡고
가야를 멸망시켰다라는 대가야 멸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6세기 신라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흥왕 때 있었던 사건. 자, 1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국사, 거칠부, 6세기 신라 진흥왕 때죠. 1번이 정답이고. 자, 두 번째, 김헌창. 김헌창의 난은 언제 있습니까? 신라 하대에 있었죠. 그래서 9세기 때 헌도광 때 있었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세 번째,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던 법흥왕이죠. 6세기 신라 법흥왕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네 번째,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마립간으로 바뀐 것은 4세기 뇌물 마립간 때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7세기 선덕여왕 때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지문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키워드만 찾으면 시대를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던 문제. 자, 5번 문제.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이 문화유산은 국보래요. 항상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국보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설명을 봅시다. 부여, 능산리, 절터. 그러면 부여, 능산리, 부여 이렇게 나오면 백제 얘기일 것이고 백제에서도 한성시대, 웅신성시대, 사비성시대 중에 사비성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백제 왕실의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꼭 나왔네요. 백제. 이 유물은 도교와 불교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표현된 걸작입니다. 그래서 왕실 의례에 사용했던 도교와 불교 그 색채가 담겨 있는 유물 뭐가 있을까요? 사비성 시대에 백제 금동대학로가 있겠죠. 자, 금동대학로 찾아봅시다. 자, 1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백제 금동대학로 1번이 정답이고. 자, 이 2번 그림은 기마인물용 톡이죠? 가야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거는 익숙하죠? 우리가 석수라고 기억하고 있는 백제 무령왕릉의 진묘수입니다. 그 네 번째는 뭡니까? 발해죠? 발해 돌사자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5번은 아름답죠? 신라의 금관이죠.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금관총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답을 내더라도 백제 3번을 찍어야지 만약에 다른 걸 찍었으면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쉬운 문제죠.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무령왕릉이니까 언제 웅진성 시대니까 그렇죠? 시대도 틀렸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의 무왕하면 우리가 백제에도 있고 발해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 보낸 국서, 백제, 발해 다 일본과 관련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속일본기에 어디에 왕 대무예가 끝났네요. 대시성을 가진 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해가 되겠죠? 발해. 그래서 정답은 찾았고요. 발해 2대 국왕. 1대 국왕 대조영은 고왕, 그리고 2대 국왕 대무예가 무왕. 그렇죠? 자, 고인의 등을 보내서 국서와 선물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덕주 24면 서하신을 가지고 했고 아울러 단비가죽 이것도 힌트지요. 정중히 보냅니다. 때때로 소식을 보내서 우위를 두텁게 하고자 했다라는 게 해동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왕은 어차피 나와줬고 어디 찾는 겁니까? 국가 찾는 거니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쉽게 나온 겁니다. 사료 자체가. 그렇죠? 사료 자체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럼 뭐예요? 발해 무왕을 찾아라. 뭐 이런 사료. 그렇죠? 아무래도 2점이니까 쉬웠던 사료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지방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죠. 그렇죠? 그래서 백제 무령왕 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고요. 자, 두 번째,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을 두었으니 태학, 경당 언제 배웠어요? 고구려 삼국시대 때 4세기 소수림왕 태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오색이 장수왕이 지방의 경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니까 틀렸고. 자, 세 번째 골품제지요. 골품제는 어디예요? 신라의 그 신분제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자, 네 번째 화백회의 국가의 중대사를 만장일치로 했죠. 신라의 귀족회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란도, 영주도. 요게 이제 칼도자가 아니죠. 길도자를 쓰는 거죠. 길도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은 선택지가 조금 꼬아서 낸 거죠. 만약에 정말 쉽게 낸다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신라도라고 써줬겠지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그 이전 시험에서는 죄다 신라도라고 썼어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한번 꼬았죠. 그래도 우린 안다. 거란도. 그렇죠? 영주도는 그 중국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이 발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영주도를 모른다고 해도 거란도를 모른다고 해도 나머지가 아니니까 정답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가번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하자 대야성 백제 삼국경쟁인가 봐요. 자, 김춘추의 딸 김춘추가 등장을 했어요. 고타소가 남편 김품석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김춘추는 이에 한을 품었죠. 누가 지금 친 거예요? 백제 의자왕이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였죠? 김춘추의 사위였죠? 김품석. 그리고 김춘추의 딸 고타소도 같이 여기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의자왕 때 대야성 전투입니다. 자, 나번 김유신 등이 환산벌판으로 진군하자 백제 장군 계백이 벌써 끝났죠.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전투를 했으니 이게 황산전투예요. 그렇죠? 황산벌 전투 언제입니까? 백제 마지막 전투잖아요. 의자왕. 그래서 660년 의자왕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대야성 전투에서 황산벌 전투 642년에서 66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안승이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이제 7세기 때 이 이후 상황이죠. 그래서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를 부흥하자라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문무왕이 왕으로 임명시켜줄게. 뭐 이런 거니까 한참 이후 상황이죠. 674년. 자, 두 번째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나당 동맹을 체결한 것은 여기죠. 의자왕이 김춘추의 딸을 죽였으니까 김춘추가 열받아서 당나라 가서 연합하고 연합군을 가지고 백제를 공격한 거니까 2번이 맞겠죠. 연도는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이 연산에서 이 과정을 안다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진덕여왕 때, 신라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당나라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세 번째,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이 이후 상황이 이전 상황이죠. 고구려 영양왕 때입니다. 그래서 7세기.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네 번째, 신라군이 일단 3번 다시 여기에서 다시가 아니고 조금 더 살수니까 누가 쳐들어왔죠? 수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수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당 얘기 나오는데 수나라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죠. 네 번째,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적군을 여러분 기벌포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매소성. 그래서 매소성 기벌포 매기 무슨 전쟁이요? 통일신라 전쟁, 매기통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당 전쟁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 이후 상황이겠죠? 신라 문무왕 때입니다. 자, 북신과 도침 역시 안승 때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백제부흥운동 얘기가 나와야죠.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는 거. 그렇다면 660년에서 663년 사이에 백제부흥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 상황이니까 정답 될 수 없고 이 안의 상황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8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지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마련한 국가 통치제도에 대해서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 있는데 몇 개인지 세어보면 몇 개예요? 9개죠. 구주. 자, 9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주. 구주는 어느 시대요? 통일신라. 그래서 통일신라 구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통치제도니까 통일신라의 통치제도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중앙군을 2군 6기로
구분한 것은 고려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지방관으로 안찰사를 파견했다. 역시 고려시대 때인데 안찰사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예요. 그렇죠? 5도에 파견했던 지방관이었다라는 거죠. 5도 양계가 있었고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했죠. 고려시대. 세 번째, 중앙관제를 삼성육부로 정비한 것은 발해죠, 발해. 그렇죠. 그러니까 발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관리 감찰을 위해서 사정부를 두었다라는 거. 신라의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비리 감찰기구였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은 발해 국립대학교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 했을 때 이론 강의 시간에 이제 들었던 분들은 딱 요거 보면 바로 나옵니다. 설총. 설총은 누구의 아들이죠? 원효의 아들이죠. 그렇죠? 원효는 설총을 낳은 이후 속인의 옷으로 바꿔 입고 스스로 소선거사. 그 힌트가 여기 하나 나왔죠? 여기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우연히 광대들을 갖고 놀던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기했고 그 모양을 따라서 도구로 만들어서 화엄경에 구절해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야지. 일단 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 이런 데는 그냥 넘어가고 이름을 따와 무예라고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죠. 무예가죠.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퍼뜨렸으니 누굽니까? 원효 대사입니다. 그럼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부석사. 부석사는 통일신라 의상 아닙니까? 그렇죠? 부석사를 창건했으니까. 근데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소주 아미타 열의 자상 부석사 딸린 뒤에 얘기가 나오면 고려시대고 부석사를 창건했다라고 하면 통일신라의 의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백년결사 왠지 고려시대 때 그 불교 통합운동 같아요. 그렇죠? 요새 백년결사입니다. 왕오천축국전 시대는 통일신라지만 오천축국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왔다 갔다 해서 쓴 기행문이죠. 해초.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금강산매경론 원효의 불경 해설서죠. 자, 다섯 번째 신평제 종교장 총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장 누굽니까? 의천이죠. 의천. 그렇죠? 고려 의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4번이 정답이죠. 자, 1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특별 전시회 안내. 우리 박물관에서 전주가 나왔어요. 동고산성 발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동고산성에는 전주성, 수막새 등 견원, 끝났네. 견원이 세운 전주성 어딥니까? 어디야? 후백제죠. 그렇죠?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후당 5월과 교류한 후백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후백제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가 900년이니까 900년부터 936년이라고 보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각 국가는 후백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전주 나왔고 후당 5월 요거는 나왔고 다른 게 하나 나오겠네요. 1번 광평성 등의 정치기를 두었다. 광평성은요. 신라가 싫어서 새로운 나라 후고구려를 만들었고 거기에 새로운 신분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었던 그 국가 최고 기구예요. 그게 광평성이죠. 후고구려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공산전투 고려군에게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견훤인데요. 견훤이 신라 애왕을 살해하고 후퇴하는 길에 고려 왕건이 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견훤이 이기죠. 하지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신라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고려 태조 왕건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2번이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만약에 여기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면 주체가 틀려지죠. 하지만 이제 승리했다라는 거. 승리는 견훤이 했으니까 후백제 상황 맞고요. 자, 세 번째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천인대건. 그렇죠? 발해지요. 발해 무왕을 얘기하고 있다. 인남. 자, 네 번째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정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보고입니다.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때 장보고의 활동. 자, 5번째,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다라는 거 역시 후 고구려입니다. 궁예가 했지요. 그래서 견훤에 대한 설명은 2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11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가니까 이때 시기와 이때 시기를 파악해야겠죠. 자, 후뇨 10조를 지어 후세 전화 논이 후뇨 10조 나왔고요.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겠네요. 최승로. 그렇죠? 후뇨 10조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 후뇨 10조 태조 왕건. 그리고 여기 최승로의 시무 28조 성종의 유교 정치죠. 그러니까 태조에서 성종까지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해종, 정종 나오면 뭐 왕귀의 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광종 얘기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경종은 뭐 시정전식과 이 정도. 그렇죠? 아무래도 광종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가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일. 1번 정방이요. 이건 지금 너무 일찍 나왔죠. 정방이라는 거는 그 설치가 언제 됩니까? 최후. 그 문무 인사권을 그 행사했던 정방을 최후 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 때지요. 무신정권 때. 자, 별무반이 편성되었다.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고려 숙종 때 윤관이 건의해서 만들기 시작하죠. 3번째, 노비안건법 광종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 독서상품과는 원성왕 때죠. 그래서 이제 그 국학의 졸업자를 상, 중, 하 3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관리로 채용했던 제도. 자, 5번째,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이것은 지금 고려 말 상황이죠. 그래서 고려 후기 공민왕 때입니다. 일단 광종이 등장을 했고 3번이 정답이죠. 넘어갑시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 병란정은. 병란정. 병란도는 알겠는데 병란정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성강 연안에 있으면 자, 여러분, 병란도가 언제예요? 고려의 국제무역항 아닙니까?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는 어디에 있어요? 예성강 하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성강 하구에 병란도, 그런데 병란정, 병란정은 사신 접대 장소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성강 연안에 있으면 개경에서 30m 떨어져 있고요. 사신의 배가 연안에 닿으면 군사들이 금고를 울리면서 이렇게 갔다. 병란정에 들어가서, 병란정은 두 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사신을 접대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힌트는 병란정, 예성강 이런 것들이요. 자, 고려 시대 때 경제 활동을 찾아라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는 거는 병란정이 아니고 고려 시대를 묻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된 것은 언제입니까? 고려 숙종 때죠. 그래서 의천의 건의로.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째, 인삼, 담배가 상품작물 내다 파는 건 언제 시작됩니까? 조선 후기 때 시작돼요. 자, 내상, 만상, 그렇죠? 동래상인, 의주상인, 요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사상의 발전은 조선 후기 아닙니까? 덕대가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광산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서 광산을 경영했다. 조선 후기 상황이고요. 자, 5번째,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 역시 조선 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1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료가 어렵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쉽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넘어갈게요. 13번 문제예요. 자,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무엇입니까? 이 책은 이규보 하면 고려 무신 정권기에 활동했던 문신이에요. 자, 문집으로 전집 41권, 후집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문전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그의 문학세계와 역사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이고 시문전집이에요. 그래서 시문선집인데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동명완편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신라와 발해를 남북궁으로 이것은 유득궁의 발해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당군은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안타깝게도 삼국 유사 이련 스님 정도가 여기에 돼야 되는 것이고 단군이 아니고 동명 성왕을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고. 자, 세 번째 연대순으로 기록한 편년체, 편년체라고 하면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고려사 전력 이런 것들. 자, 네 번째 고구려의 건국서사 시인 동명왕편이 실려져 있다.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얘기하고 있다. 4번이 정답이고. 다섯 번째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왕의 계보가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 이승우의 제왕운기인데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분량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니들 역사하고 대등한 역사를 가졌다라고 얘기했던 이승추의 제왕운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봐라. 이런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이 사료를 파악을 해서 이 사료를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찍기 문제. 여기 있네 그럼 찍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파악 못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죠. 아무래도 이 47회에 첫 회 이제 심화 문제에서 이런 연표는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거죠. 서경, 임역원의 지세는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에 해당합니다.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옮겨가시면 천할 아우르기. 지금 궁궐을 세우고 옮기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스님이. 금나라가 등장을 했구나. 고려시대구나. 그렇죠? 자,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짐이 서경의 행차에서 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느냐? 하겠노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묘청이고 인종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1135년인데 모른다? 괜찮아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여기서 보시면 묘청이 등장을 하니까 일단 요럴 때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럴 때는 아닐 거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무신정권. 그러니까 무신정권. 여기 무신정권은 왕이 누구였어요? 의종이었고.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전에 공부했던 것은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 그래서 같은 시대죠. 인종 때, 그렇죠? 그리고 의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4번에 있겠죠.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고려 초기에 제작된 무엇에 대해서 알려줄래? 충청남도 논산에 있어요. 관촉사에 있죠. 불상이래. 이거 모르시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거 그냥 그 1점이잖아. 그냥 준 거예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미륵보살 입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불상에서 발견된 기록을 통해서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파격적이요.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가분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큰 불상, 미륵부처님을 연상하게 하려고 논산의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향토미고 지방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고려 대표 1번에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논산의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익숙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3번에서 5번은 출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죠. 통일신라 팔공산 관봉 석조일의 좌상입니다. 자, 3번째, 5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지방미, 향토미를 나타내는 고려, 미륵부처를 나타내는 고려시대 불상할 때 1번, 3번, 5번이 같이 나오죠. 3번은 뭡니까? 3번은 고려시대 안동, 이천동 석불이고요. 4번은 백제죠. 온화한 미소를 나타내고 있는 서산, 마의 삼종불이고 5번째는 뭡니까? 두 분의 부처님이 그 절벽 위에 딱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주에 용밀이 마해입을 입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문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조금 좀 정신 놓고 보면 그냥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하지만 1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화면의 그림은 천산대렵도 이거 끝났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천산대렵도는 누구예요? 국민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간섭기 이후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그려진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입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머리 복장, 머리 모양과 복장이 그러니까 이제 변발과 호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배층 사이에 유행한 시기, 원간섭기 시기구나. 그렇죠? 고려 후기 원간섭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았대요. 이것은 여진을 토벌하고 나서 그렇죠? 고려 예종 때 쌓은 거고 또 돌려주게 됩니다. 아무튼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 여기에서 끝나있죠. 도평의사사. 권문세족 친원파고 도평의사사. 도병마사가 상설기구면서 최고 권력기구로 부상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도평의사사. 원간섭기 때죠. 2번이 정답이죠. 세 번째,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것은 이전 상황, 무신정변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고려 의종 때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그 거란을 격퇴하려고 있었던 현종 때죠. 고려 현종 때. 다섯 번째,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의 해방을 도모했다. 이거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무신집권기겠죠. 신종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 의종, 신종 모르셔도 되고 뭐라고 기억하면 돼? 무신정권기라고 기억해도 우리 시험에는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우리 시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원간섭기 얘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7번 문제 들어갈게요. 17번 문제는 굉장히 또 사료 자체가 쉬웠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요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물시계 자경루를 지금 뒤에다 세워놨잖아요. 자, 밑줄근 국왕의 재위 시기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을 물어봅니다. 근데 장영실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왕의 명으로 그럼 누구겠어요? 세종이겠죠. 자경루를 제작하셨는데 설명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자경루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뭐예요? 세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세종 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1번 집현전에서 근무하는 연구기관 집현전을 만들었으니 세종 때고요. 자, 그리고 농사직설 세종 때 우리만의 농법술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세종 때고. 자, 세 번째 칠정산 내외편은 우리 그 서울을 기준으로 전체운동을 했었죠. 세종 때 역법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주자소에서 갑인자는 세종 때 활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화통도감에서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화통도감 하면 고려 말 그렇죠. 우왕 때 최무선에 의해서 화통도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약무기를 그 화약을 제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1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8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조선의 건국 과정인데요. 이제 조선 건국 과정. 좀 17번, 18번 이렇게 막 순서가 좀 뒤바뀌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먼저 시대니까 한 17번 정도 나와야 되는데. 자, 가번.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에서 정권을 장악했다. 위화도 해군이죠? 1388년 고려 말 우왕 때입니다. 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양을 정하고 천도한 거, 한양 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94년 조선 태조 때입니다.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했으니까 고려 말 때예요. 고려 말 공양왕 때입니다. 그렇죠? 바로 1년 전이죠. 조선을 개창하기 1년 전 91년. 그러면 지금 가, 그리고 다, 그리고 조선 만들어야죠. 세 번째. 그러니까 가다, 나가돼야겠죠. 가다나 2번에 있네요.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1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제도를 마련한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일단은 3점이잖아요. 3점이니까 헷갈려라. 헷갈려라.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틀려라. 어디에서 틀려? 자, 직전에 패다. 끝났네요. 뭐예요? 직전법이요. 세조 때 직전법. 아니라니까. 직전에 폐단이잖아요. 새로운 제도. 지금 제도가 밑줄 쳐 있는 건 직전법의 폐단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수조권을 가진 관계가 농민에게 전세를 직접 거두면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였다. 이게 폐단이고. 그렇죠? 그래서 소재지 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전세를 거두고
관에서 거두고 관에서 월급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뭐예요? 관수, 관급제, 성종 때예요. 그다음 지금 보면 밑중근 제도를 마련한 왕의 제위기간. 다시 얘기해서 조선 성종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1번 현량과를 통해서 현량과 중종 때죠. 중종 때 조광조가 급진 개혁 정치를 하지요. 중종 때 조광조. 두 번째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경국대전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세조. 완성 반파했다. 성종이죠. 완성했다. 성종.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세 번째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여러분 사사는 사약을 내려서 이렇게 죽임에 이르게 하는 건데 영창대군은 강화도의 유배에서 그 문 걸어 잠그고 아주 뜨겁게 달궈서 죽였단 말이죠. 그렇죠. 증살이라고 하는 거. 일단 요거 자체가 틀렸어요.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다. 요것은 맞고. 이거 언제 때요? 광해군 때지요. 그래서 광해군 때 틀렸고. 네 번째,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을 했는데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 1차 왕자의 난은 태조 이성계 때.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은 이대왕 정종 때지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다섯 번째,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이 됐으니 탕평비는 누구 때예요? 영조 때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5번 틀렸어요. 그래서 성종에 대한 문제는 2번에 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2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선시대. 조선 나왔어요. 유학교육을 위해서 지방의 지방이구나. 교육기관이었고 대부분 관아 가까운 곳에 있었고 대성전 중심에 제사를 지냈고요. 명륜당 중심에 공부를 했구나. 그러니까 선현의 제사와 또 공부도 시켰던 곳이구나. 입학 정원은 고을마다 위상의 크기에 따라서 고을마다 틀렸대요. 학생들은 소학과 사서 오경을 주로 배웠다라는 거죠. 지방의 향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 향교. 그래서 이제 대성전, 명륜당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향교겠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 그렇다면 이제 향교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중앙에서 그 선생님을 파견했죠.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기도 했고요. 1번 좌수와 별감을 두고 좌수별감은 유양소의 간부 아닙니까? 그렇죠. 1번 틀렸고요. 2번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서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속과에 합격해야 속과에 합격하면 그 대과에 응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도 있고요. 또 어딥니까? 하급관원으로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관을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철대되었던 건 서원이죠. 자,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되기도 했다. 지방의 향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고, 자, 만약에 서원인지 향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 선택지에서 서원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가세요. 공부를 좀 덜 하셨다라고 하면 향교하고 서원하고 헷갈렸는데 그럼 그냥 무작정 보자라는 거죠. 틀리자라고 하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서원이 2개니까 답이 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교겠구나. 옳다건이 잡혔다. 5번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푸시면 안 되지. 공부를 하셔야죠. 자, 시험장에 갔을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고 2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가번 유자광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책자 한 권을 내놓으니 바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겠죠. 그렇죠? 그 문집 가운데서 조의제문을 의제를 추모하는 글 지적하여 여러 추관에게 두루 뽑으며 말하는 이것은 세조를 지목한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연산군에게 고했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무오사화죠. 자, 두 번째 거 조광조가 아래있기를 전국 공시는 이미 10년이 지난 오래전 일인데 허위가 많았다라는 가짜가 많다. 사람은 다 부귀를 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근원이 크게 열렸으니 이때 그 근원을 분명 끊지 않으면 누구든 부귀를 꾀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냐. 지금 신속히 고치자. 그래서 그 가짜 공신, 그렇죠? 위훈 3분의 1을 삭제하자. 이런 일 때문에 훈구파가 열받아서 공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발생한 것이 뭐예요? 기묘사화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사이에 있었던 일, 연산군 무오사와 김효사화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양지역 벽서 사건인데 이것은 뭐냐면 명종 때 소윤이 대운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양지역 벽서, 벽에 붙어있는 글자 이거 잘못됐어. 니들이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몰아서 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사사화에 가깝겠죠. 그렇죠? 을사사화는 아니고 그거에 이제 발단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냥 을사사화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너무 어려운 선택지였다라는 거. 아무튼 관련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정답이 될 가능성은 낮아요. 자, 두 번째,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선조 때 붕당의 시작이죠. 이조 전랑직의 문제로. 세 번째,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됐다. 무오사화 있었죠. 그리고 갑자사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네. 그리고 아주 그냥 폭정을 일삼았던 갑자사화. 그래서 이때 못 살겠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반정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중종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등용하면서 이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치로 인해서 훈구파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해서 김효사화가 되고 그리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잖아요. 무갑기을인데 무사화와 김효사화 사이에 있었던 일, 갑자사화 아니면 이 중종 반정 여기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들어간다는 거죠. 3번이 정답. 네 번째,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렸다 처형되었다. 세조 때 단종 복위운동이에요. 그렇죠? 틀렸고. 다섯 번째,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에 나는 인조 때 있었죠. 2등 공신으로 책봉된 이괄이 반대하는 거죠. 난 지금 1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이 무기는 불랑기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명에 전래되었기 때문에 명나라 나왔어요. 불랑기포는 당시 조명연합군 일본군으로부터 평양성 탈환, 평양선 전투 1593년 1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예요? 임진왜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김상령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이것은 인조 때 있었던 병자호란입니다. 자, 두 번째 정봉수, 이립, 이분들이 이제 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묘호란 때, 인조 때 있었죠. 자, 세 번째 최영이 지금 나오면 안 되죠. 고려 말 우왕 때 홍산에서 큰 전투를 이뤘고. 네 번째,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진주성 전투죠. 진주 전투 4번이 정답. 진주 전투. 그래서 이때 적군을 크게 물리쳤던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 다섯 번째,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스시마 대마도 정벌 세종 때 이종무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3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밑줄군 대책, 어떤 대책을 내놔라라는 거죠. 양역의 폐단. 군대가 지금 썩어 빠졌다라는 거죠. 개선하기 위해서 논의한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네. 그렇다면 군포를 한 필로 줄여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해라라는 거죠. 경들은 한 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계 감소분을 채울 수 있다는 대책. 그러니까 뭐예요?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균역법에 대한 대책. 감소된 감소분을 채워라라는 거죠. 자, 1번 수신정과 휴량정을 지금 요것은 조선 초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신정과 휴량전을 폐지했으니까 직전법. 만약에 시행했다라고 하면 과전법. 자, 두 번째, 토지 일결당 미국 12두를 부과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대동법인데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16두는 광해군이고 숙종 때 가서 12두니까 숙종 때인데 몰라도 되고 그냥 대동법 미국 12두를 납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세 번째, 양전사업을 시행해서 직위를 발급했으니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자, 네 번째, 광무개혁되죠. 풍균에 따라 9등급으로 연분구등법은 세종 때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 때 연분구등법. 다섯 번째,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 선무군관포 이런 것들까지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니까 국가재정이 바닥을 친단 말이죠.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부족불은 선박세, 선무군관포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죠. 자, 2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선시대 국왕을 알아맞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힌트인데 와, 뭐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줬어요.
한 2개만 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1점짜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예전에 중급 시험에서도 쉽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심화로 등장을 했어요. 맞아라라는 얘기죠. 1단계 히트. 조선의 22대 국왕.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대정태 이거 세시는 분들 계시고 일단은 나중에 안 됐을 때 세는 거고 이거 뭐 조선 후기인가 보다 그러고 두 번째 거 가면 딱 나오잖아요. 초계 문신제 누구 때입니까? 정조 때 아니에요. 신해통공 그렇죠. 금난정권 철폐 정조 때예요. 규장각 정조 때 뭡니까? 그 연구소 학문연구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조 때 금난정권 철폐를 얘기하고 있는 신해통공이고 그렇죠. 초계 문신제.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정조 때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훈련도 가면 언제 만듭니까? 임진왜란 중에. 그러니까 선조 때 만드는 거죠. 유성룡의 건의로 포스타수 살수를 만들었고 두 번째 수원화성 누구 때예요? 정조 때죠. 2번이 정답이고 세 번째 나선정벌을 단행했다. 이것은 효종 때 우리가 북벌을 하기 위해서 북벌이라고 하면 중국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를 정벌했다. 네 번째 간도관리사는 대한제국 때 이범윤을 우리가 파견을 했었고요. 자, 다섯 번째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던 것은 영조 때입니다. 영조 즉위초 그렇죠? 이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조에 대한 설명은 2번이 정답이죠. 자, 25번. 25번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조금 쉬었다 갑시다.